그러자 이번에는 또 다른 통제관인 옥문보가 나서자 진명이 맞서 그의 머리를 쪼개버렸다. 고렴은 두 통제관이 죽자 이 상황을 만회하기 위해 자신의 태아보검을 번쩍 들어 주문을 외니 일진괴풍이 일어 양산박 진중을 덮쳤다. 군병들은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고 입도 열 수 없었고 말은 미친듯이 울부짖었다. 이렇게 혼란에 빠진 양산박군을 교렴의 친위대 비천 신병들이 화죽지세로 베어넘기니 송강은 할 수 없이 철수를 명령했다. 그렇게 해서 임충의 군사는 5,000명 중 1,010명이 치명상을 입고 50리나 후퇴했다. 그리고 나서 송강은 전열을 가다듬고 미리 오용이 가르쳐준 바람과 불을 되돌려 적을 무찌르는 법이라는 주문을 무기로 또다시 고렴이 칼을 빼들어 주문을 외우자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면서 괴상한 바람이 불어 닥치는 것을 보고 바람의 방향을 바꾸어 총공세를 취했으나 고렴이 자신의 진지로 바람이 불자 구리 방패를 들고 칼로 두들기자 한 무더기 먼지가 일더니 괴상한 짐승과 독사가 튀어나와 또다시 송강은 요술에 당하고 말았다. 두령들과 그 졸개들은 앞을 다투어 도망쳤으므로 큰 손실을 입었다. 틀림없이 고렴은 이 승세를 타고 오늘 밤 습격해 올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밤이 되자 갑자기 바람이 몰아치고 천둥이 울렸다. 고렴이 비천 신병을 거느리고 쳐들어온 것인데 송강의 진지가 텅 비어있자 계략에 걸린 것을 알고 후퇴하려 하였다. 그때 매복해 있던 송강의 군사가 세뇌를 난사해 그중 하나가 고렴의 왼쪽 어깨에 맞았다. 고렴은 퇴각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하늘의 별이 반짝이기 시작했다. 고렴에게 상처를 입히기는 했으나 고렴의 요술을 이길 방법이 없자 우용이 송강에게 공선승을 추천하였고 송강은 즉시 축지법을 행하는 대종에게 공선승을 불러오라고 하였고 이규가 따라 나섰다. 그러자 대종은 이규에게 술과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그를 데리고 갔다. 그러나 아니나 다를까 이 30리도 채 못 가 이규가 술 한잔 하자고 하였다. 그러나 대종이 허락하지 않았으므로 날이 저물 때까지 움직였다. 여간에 묵기로 한 그들이 고기 없이 남을 음식을 먹는데 이규는 전혀 먹지 않았다. 대종이 왜 그러냐고 묻자 입맛이 없다고 할 뿐이었다. 그러자 대종은 혼자 식사를 마치고 몰래 뒤쪽으로 돌아가 이규의 동태를 살폈다. 대종의 예상대로 이규는 술과 고기를 자기 몰래 먹고 있었다. 두 손 든 대종은 할 수 없이 먼저 잠자리에 들었다. 이튿날 대종은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아침을 먹고 중얼중얼 주문을 외우더니 이규의 발에 입김을 불었다. 그러자 이규는 구름이라도 탄 것처럼 휙휙 나는 듯이 걸었다. 이놈아, 어니 종일 굶어봐라. 이규는 대종이 어제 자신이 술과 고기를 먹은 것에 대한 벌을 주고 있다는 것을 꿈에도 몰랐고 축지법이 무엇인지도 잘 알지 못했으므로 그냥 되는 대로 걸었다. 그러다 속도가 너무 빠른 것을 깨닫고 무서워져 여러 번 멈춰 서려 했으나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한참을 가던 그는 배가 고팠으나 멈출 수가 없었으므로 주막과 음식점이 보여도 들어갈 수가 없었다. 어느덧 날이 저물었다. 이규는 땀을 뻘뻘 흘리며 숨을 몰아쉬었다. 형님. 배가 너무 고파요. 이놈의 발이 내 말을 전혀 듣지 않고 제멋대로 해요. 그러자 대종이 웃으면서 앞으로는 몰래 술과 고기를 입에 대지 않겠다고 다짐하라고 하였다. 예. 다시는 안 그러겠어요. 이에 대종은 이규를 향해 멈춰라고 외쳤다. 그러자 이번에는 이규의 발이 땅에 붙은 듯 꼼짝을 안 했다. 또다시 이규가 앞서가는 대종에게 도와달라고 하자 대종은 재차 약속을 지킬 것이냐고 물었다. 이규가 약속을 다짐하자 그제야 대종은 이규의 다리가 마음대로 움직이게 해주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여관으로 들어가 식사를 하고 잠을 잤다. 다음날 다시 길을 떠나 드디어 공선승을 만나 송강에게 데려왔다. 송강에게는 공선승이 고당주로 온 것이 100만의 원군보다 감사한 일이었다. 그동안의 지사 고렴은 어깨에 상처가 나 300명의 비천 신병을 거느리고 여러 장수들과 함께 몸소 진도에 나왔다. 그러자 화영이 말을 몰아 진지 앞으로 나섰다. 저 역적을 누가 사로잡겠느냐? 이렇게 해서 다시 싸움을 벌어지고 고렴의 부하인 설원의가 나섰으나 양산박의 두령 화영의 활에 죽임을 당했다. 이것을 본 고렴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 부리 방패를 들고 칼로 3번 두들기자 비천 신병대 중에서 누런 먼지가 자욱이 일더니 천지가 어두워졌다. 그러자 양산박의 군대가
금세 뿔뿔이 흩어졌다. 그때 공손승이 나서 적군을 가리키며 주문을 외우자 한 줄기 햇살이 비치는가 싶더니 짐승과 독사 무리가 적 앞에 우수수 떨어졌다. 그러자 고렴이 만들어낸 누런 먼지가 흩어지더니 다시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자 적이 동요하기 시작했고 선방이 이 틈을 타 정군이 총공격에 들어가자 적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고렴은 간신히 비천 신명을 이끌고 성 안으로 도망쳤고 송강은 군사를 이끌고 본진으로 돌아왔다. 이튿날 송강의 군사가 사방에서 성을 포위하고 쳐들어갔으나 고렴은 성문을 닫은 채 꼼짝도 하지 않았다. 적은 틀림없이 오늘 밤에 습격해 올 겁니다. 그러니 복병을 두십시오. 과연 그날 밤 고렴은 300명의 비천신병에게 화약을 채운 철우리병을 매게 한 뒤 성문을 나섰다. 그리고 송강의 본진에 접근해와 검은 연기가 하늘에 치솟고 광풍이 일며 모래가 날리고 볼이 구르는 요술을 부렸다. 그리고 송강의 본진으로 쳐들어가는데 이때 저쪽 언덕 위에서 공손승이 칼을 들고 주문을 외우자 갑자기 빈 본진 속에서 물의 소리가 요란하게 났다. 고렴은 요술을 걸었으나 공손승이 나서 이 요술을 깨트린 것이었다. 그렇게 해서 고렴은 송강이 일부러 비워둔 진영에 갇혀 탈출구가 막히고 말았다. 게다가 복병이 일제히 쳐들어와 비천신병을 모조리 죽이자 고렴은 겨우 30여 명의 기병을 이끌고 도망치다 임충의 군사에 쫓겨 9명의 기병과 함께 성 안으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모두 사로잡혔다. 고렴은 하는 수 없이 동청부와 구조부에 사자를 보내어 원군을 청하였다. 그러자 오용이 대종을 양산박으로 급히 보내어 원군을 요청했다. 며칠 뒤 고렴이 성로로 올라가 보니 대부대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진격해 오는가 싶더니 포위하고 있던 양산박의 군사가 흩어지고 있었다. 고렴은 드디어 원군이 온 것으로 파악하고 성 안의 군사를 이끌고 송강의 진지 앞까지 진격했다. 그때 갑자기 산의 배후에서 면조포 소리가 들려왔다. 그제야 또다시 적의 계략에 걸려든 것을 깨달은 고렴이 허둥지둥 도망치기 시작했다. 원군이 온 것인 줄 알았는데 속은 것이었다. 성도 이미 양산박에게 점령당한 것을 보고 다른 곳으로 도망쳤다. 그러나 십리도 못 가 산 뒤에서 손립이 이끄는 부대가 나타나 길을 가로막았다. 이쯤에서 순순히 말해서 내려 포박을 받아라. 고렴은 퇴강로를 찾으려 하였으나 양쪽에서 협공당하여 달아날 길이 없자 결국 말을 버리고 산으로 도망쳤다. 그리고 주문을 외워 산꼭대기를 향해 빠르게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러자 공손승이 주문을 외워 거꾸로 떨어지게 하였고 고렴은 뇌행에게 죽임을 당했다. 그리고 양산박의 군사는 보당주에 입성했다. 그리고 감옥으로 간 송강이 시진을 찾았으나 그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그때 린인이라는 간수가 지사로부터 며칠 전 시진을 처형하라는 명을 받았으나 차마 선대지 못하고 고문으로 인해 병들어 이미 죽었다고 보고한 뒤 혹 발각될까 두려워 어제 감옥 뒤 우물 속에 칼을 벗기고 숨겨두었다고 털어놓았다. 그러자 송강이 황급히 인인의 안내를 받아 그 말은 우물로 가서 들여다보았으나 속이 깊고 컴컴하여 안이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밧줄을 내려보았는데 80척 내지 90척이나 되는 밧줄이 내려가도 바닥에 닿지 않는 것 같았다. 송강은 시진을 구하기는 틀렸다는 생각에 눈물을 흘렸다. 그때 이규가 불쑥 나서며 자신이 들어가 보겠다고 하였다. 그러자 오용이 커다란 대바구니에 길게 밧줄을 메고 우물 위에 나무를 걸친 다음 도르래를 달아 밧줄을 걸었다. 그리고 구리 방울 2개를 달았다. 이규는 바닥에 닿자 바구나 안에서 바닥을 더듬기 시작했다. 계속 더듬어 보았으나 이쪽은 물이 고여 있었다. 우물 밑바닥은 의외로 넓어 이규가 시대인 하고 불러보았으나 대답이 없었다. 그러다 더듬는 손끝에 사람의 머리가 닿았는데 가느다란 신음소리를 냈다. 이규는 곧 바구니에 방울을 마구 흔들었다. 그리고 이규 홀로 바구니를 타고 올라가 다른 이들에게 자세히 밑바닥 상황을 알려주었다. 다시 한 번 더 내려가 시대인을 바구니 속에 넣어주게. 나중에 다시 바구니를 내려서 자네를 끌어올릴 테니. 그러자 이규는 할 수 없이 또 바구니를 타고 우물 속으로 내려갔다. 그리고 자신은 바구니에서 내려 시진을 그 속에 앉히고 방울을 울리자 위에서 곧 바구니를 끌어올렸다. 시진의 상태가 심각했으므로 곧 의원을 불러 치료하도록 했다.
한참 뒤에야 송강은 곧 바구니를 내려서 이규를 끌어올리라고 했다. 형님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쁜 사람들 같으니라고. 이런, 미안하네. 지대인에게 정신을 쏟다 보니 자네를 그만 깜빡 잊었네. 그렇게 해서 송강은 시신을 구해 양산박에 돌아왔다.